안녕하세요. 야무삭입니다. 이번 주제는 선행학습은 어떤 학생에게 적합할까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단계 제대로 된 발달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어린 갓난아기 시절부터요. 예를 들어 한국의 부모들은 아기가 태어나서 기기 시작하고 첫걸음을 딱 떼면 와, 우리 애기는요, 10개월 만에 걷기 시작했어요. 막 이러면서 엄청 기뻐해요. 그런데 제가 외국에서 생활할 때 되게 특이한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걸을 수 있는 아기를 부모가 계속 기계 유도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왜 걷기를 원하는 아기를 계속 기어다니게 만들려고 애쓰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너무 빨리 걷기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기는 행위 자체가 뇌에 자극을 줘서 뇌 발달을 돕는 아주 중요한 절대로 생략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롭죠? 그런데 사실 오랜 시간 학생들을 가르쳐 오다 보니 학업에서도 섣부르고 성급하게 생략되어 온 과정들이 학습 장애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봅니다. 22년간 학생들 가르치면서 만나봤던 가장 심했던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아버님께서 사찰을 달고 계신 집안의 따님을 학원에서 일하면서 선생님 굉장히 젊었을 때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 학생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었고 학원은 7개쯤 다니고 있었어요. 이미 이 학원에 오기 전에. 어머님 말씀으로는 이제 전교 1, 2등 한다면서 그 1, 2등 한다는 같은 친구 학생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상담을 와가지고 수업을 하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와 우선 학생들이 왔군요. 저희가 잘 키워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기대감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온 친구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학생은 어? 이건 뭐지? 너무 이상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굉장히 특이한 특성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해력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가르치는데. 그리고 암기력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 수학은 개념을 이해해야지 뭐 문제로 진행을 하든가 하는데 이해력이 제로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서 막 원장 선생님한테도 이 두 학생 같은 반 불가능합니다. 이거 떼야 됩니다. 분리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원장 선생님은 되게 중간에서 어려운 거예요. 이제 부모님도 좀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아이 선생님 좀 잘해봐요.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선생님은 보통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2년째 막 최상위권 애들만 열정 넘치는 애들한테 그래 내가 너희들의 열정을 다 채워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가르쳐 오던 사람이라서 공부 못하는 학생한테 못 따라오는 학생한테 이제 진도를 맞춰주면서 그래 제가 못 따라오니까 우리 반복할까? 또 배워볼까? 시간 좀 때울까? 기다려줄까? 뭐 이런 거 못해요. 그러니 뭐 어떡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선생님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지만 수업을 하자 뭐 이러면서 나가니까 애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고 정말 답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힘든 수업 하고 나면 학생하고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좀 알게 된 사실이 이거였어요. 이제 어머님께서는 이제 아버님께서 너무 공부를 잘하셔서 이제 사자까지 딱 달고 막 이러시니까 시댁에서 야, 얘 왜 이렇게 공부 못해? 이거 너 머리 닮아 그런 거야? 막 이런 소리 당연히 듣기 싫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공부를 시킨 거예요. 학원? 예, 막 뺑뺑이 돌리고. 그런데 문제는 예, 아이들은요, 단계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공부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학생에겐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엄청나게 열심히 진짜 하루 종일 서포트해주는 엄마의 이런 바램에 맞춰주기 위해서 꾸역꾸역
소화도 못하는 것들을 그냥 씹어 삼키기 시작한 거죠, 공부를. 네. 그러면서 이제 버티려니까 어떡해요. 이해는 미처 할 시간조차 없고 복습할 시간도 없고 막 치니까 그냥 순간순간 임시 방편과도 같은 암기력을 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발달 과정에 장애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암기력은 완전히 비대해지고요. 이해력은 싹조차도 아주 작은 싹조차도 키우지 못한 채 정말 이상하게 학습이 되어 온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건 분명히 그 학생이 그렇게 많은 학원을 그렇게 오랜 시간 다녀왔으면 그런 상황을 눈치챘던 선생님들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 다들 선생님처럼 이제 고용된 강사 입장이었을까요?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해주고 그냥 네 잘해요 계속 시키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밀고 올라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이제 가르쳤던 그 학원에서도 계속 그냥 에이 선생님이 잘 가르쳐봐 에이 할 수 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그게 되나요? 예 초등학교 때는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아니 중등이었죠? 중등 과정에서조차도 못 버텨요. 그런 경우는 왜? 개념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그 학생 마음의 벽이 생긴 거예요. 막 이렇게 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벽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구나. 버티려니까 버텨져요? 안 되죠. 막 옆에 있는 애는 막 대답 잘하고 막 너무 잘해 나가는데 자기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막 백지창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꾹꾹 쌓여가지고 2달쯤 됐던 시점에 어느 날 학원이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네. 누가 칠판을 막 칼로 잔뜩 막 카토칼로 막 칠판을 막 그어놓은 거예요. 못 쓰게. 그래서 이제 막 학원에서 막 CCTV 돌리고 막 찾아봤더니 네. 그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물어봤죠. 왜? 강의실 사진은 없고 이제 외부 CCTV 상에 그 학생이 강의실에 들어갔던 거. 그리고 그 후에 와 이거 뭐야 선생님 누가 카터칼로 그어놨어요. 이제 이 그 후에 간 학생들이 이 반응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눈물만 뚝뚝 떨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어쨌든 학원에서는 퇴원 조치가 내려졌고 이제 원장 선생님 본인도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 얘기를 부모님과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나마 선생님이 제일 친하고 많이 시간을 보냈다고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어머님한테 좀 전화해서 아무래도 힘들겠다고 퇴원 조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좀 얘기를 해달라고. 뭐 힘이 있나요, 선생님이? 네. 이러고 이제 그 어려운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차마 아이가 막 칼로 칠판을 긁었어요. 이 얘기는 못 하겠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죠. 그래서 그나마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좀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한답시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머님 아무래도 조금 학습에 장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모든 학원을 이제 좀 정리하시고 예, 요런 컨설팅, 상담, 요런 학습장애 전문 그런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 뭐 초등학교 과정 쉬우니까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좀 후행부터 시작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시 현행 거쳐서 선행으로 올라오시면 어떨까요? 그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 조심스럽게 사실은 한다고 했는데 어머니 완전히 그 얘기 듣자마자 막 미쳐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미쳤다는 거예요.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 사실 그 심정 너무 이해가 돼요. 항상 전교 1, 2등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딸인데 같이 간 친구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제 뭐 갑자기 퇴원 조치라니까 예 거기에 이제 철없던 선생님이 예 나름 생각한다고 해준 얘기가 어머님 입장에서는
기름에 불 붙인 격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예, 지금도 그런 생각해요. 사실 제 22년 평생 가장 어렵고 힘들고 부담되던 상담이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의 적절한 답변은 뭐였을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했을까? 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는 아직도 물음표인 것도 사실이고요. 솔직히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못한다고 할 걸, 원장 선생님 보고 한다고 할 걸, 피할 수만 있었다면 피했어야 했는데 뭐 이런 후회도 막 했었죠.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그 후 2년 뒤에 그 학생 얘기를 우연히 이제 학생들 통해서 듣게 됐어요. 중학교 갔는데 거의 전교 꼴찌. 그래서 아버님은 그 지역에서 계속 일을 하는데 어머님하고 그 학생만 다른 곳으로 이사를 이제 가버렸다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연락 완전히 두절됐다는 뭐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자, 어쨌든 뭐 그런 사례를 보면서 야옹쌤은 고등부 수학만 22년째 가르치고 있지만 모든 학생에게 고등부 선행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고등부 선행은 우선 역량이 되면 되게 감사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열정, 꿈, 성실성, 예, 그리고 최소한의 머리는 좀 갖춰져야지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섣부른 기대와 욕심 가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그런 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시고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매우 종종 학생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 욕심 없으시고 정보력 없으신 뭐 행복 추구형의 소박하신 부모님들 계셔서 되게 옆에서 보기에 야 저런 학생을 저렇게 망가뜨려 가는구나 뭐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어떤 학생은 재능에 비해서 교육이 과해서 막 안타깝고 어떤 학생은 재능은 진짜 최고인데 부모님이 그 학생의 가치를 못 알아봐줘서 안타깝고 참 학생, 선생님, 부모 이 삼박자 딱 적절하고 조화롭게 맞아 떨어져서 좋은 결과 낸다는 거 말만 쉽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 셋 중에 제일 어려운 건 누구? 학생입니다. 어쨌든 위에서 언급했던 그 학생도 조금 찬찬히 아이가 따라오는 것을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만 어머님께서 갖고 있었다면 또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하신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부모님들께서 제게 전화를 주셔서 사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 너무 고민돼요.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간혹 TV에나 등장하는 뭐 6살, 7살에 미적분을 한다는 천재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학생은 저희 야옹수학이 아닌 뭐 천재 육성 프로그램, 뭐 초등학교에 대학 간다,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서울대 가는 평범한 영재, 의예과 가는 평범한 영재, 뭐 요 정도 수준의 학생을 기준으로 지금부터 선행에 대한 얘기를 풀어볼까 해요. 이렇게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 야옹쌤은 말합니다. 어머님, 지금은 공부시킨다고 이 학원 저 학원 많이 보내지 마시고 책 많이 읽히세요. 독서 습관 키워주세요. 책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 책 속의 문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상상을 펼쳐내고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 알려주고 보여주세요. 아이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100점짜리 교육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불안하시다면 수학 말고 영어 공부시키세요. 수학은 그냥 학교에서 해야 하는 정도만 가볍게 하시고 4학년, 5학년 이때쯤 다시 한번 기억나시면 연락 주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수학 선생님인데 웬 국어? 웬 영어? 수학은 언제? 뭐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사실 보통 이 또래의 일반적인 아이들은 수학 선행을 준비할 만큼 두뇌가 연결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과목마다 요구되는 능력이 조금씩 다른데 그 나이에는 독서가 최고의 교육이죠. 그리고 굳이 공부시킨다면 언어? 자, 그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네, 영어와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이에요. 두 가정 모두 다 독해력 보이죠? 사실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독해력은 모든 학문의 베이스예요. 그래서 책 읽기 엄청 중요합니다. 구문수학 백날 해서 척척 연산만 하면 뭐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문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서 못 풀 텐데. 그 외에 능력적 요소를 보면 영어와 수학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완전히 다르죠? 어머님들 생각엔 어떤 능력부터 발달할 거라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언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영어부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는 어려도 가능하고 사실 어렸을 때 더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들은 사실 학문 전반에 걸쳐 가장 고차원적인 능력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선행이 될 만큼 아이가 자랐어요. 이제 막 4학년, 5학년, 6학년 이 정도 자랐어요. 자, 모든 학생은 선행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야옹쌤은 주장할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사실 동급 학년의 학생이어도 학생들의 수준은 이게 같은 인간으로서의 두뇌라는 것을 달고 태어난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사실 재능적인 차원에서 극과 극을 달립니다. 당연히 선행을 무조건 해야만 하는 학생도 있고 선행이 힘들지만 가능한 학생도 있고 선행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학생들이 선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2년 동안 학생들을 관찰해 보니 8개의 그룹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 하위권 학생들은 거의 만난 적이 없어서 제 수준에서 파악하기에는 이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수학치 22년간 3명 보았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수학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냥 돌아서면 백지장처럼 사라지는 기억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수학만 기억을 못해요.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이 중 기억나는 한 학생은 역사는 막 줄줄이 깨고 100점이 나오던 학생이었는데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수학만 정말 바다. 그래서 가르쳐보고 하고 정말 놀랐어요. 이게 전형적인 수학치의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구나라고 느꼈던 게 수학이 대수학적인 수식을 제외하면 사실 시작도 못하는 건데 그 수식 자체를 기억하는 능력이 완전히 제로였던 기억이 나요. 이런 경우는 그냥 수학 빼고 수학 학원비 잘 모아가지고 영어 시키고 국어 시키고 사회 시키는 게 입시에서도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위에서 설명드린 개념, 이해력, 인지력 자체가 아예 부족한 케이스. 이 경우는 그 후로 가끔 봤어요. 네. 그런데 거의 전 과목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이 케이스가 선천적인 케이스라고 보지 않거든요. 이건 되게 성급하고 조급하고 욕심 많은 엄마, 보통 엄마의 욕심에서 기이한 일종의 질병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하위권. 사실 하위권이어도 공부를 하려는 의지하고 열정만 있다면 선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이 학생들이. 혹은 막 관심은 있고 엄마 지금부터 해볼게요 이랬는데 정작 머리도 안 따라주고 더 이렇게 손은 더 안 따라주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손은 이렇게 핸드폰으로 자꾸만 가고 있고 이런 경우 비일비재하죠. 자,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 하위권 케이스에서 수학 하나를 8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렸던 학생 한 명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선행은 아니었고요. 고2 때 대학 가겠다고 정신 차리겠다고 공부하겠다고 이제 선생님 찾아와서 정말 열심히 했던 케이스였어요. 머리 별로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 학생 보면서 저 의지하고 열정 욕심이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사실 그 학생을 보면서 선생님은 이런 걸 배웠죠. 어쨌든 중요한 건 22년간 딱 한 명밖에 못 봤고요.
예, 되게 희귀한 케이스였단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학생은 선행의 케이스가 아니라 사실은 고2 때 고1 수학하고 고2 수학을 즉 후행하고 현행을 동시에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해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시작하고 가르쳤던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과 아니고 문과였다는 특성. 그리고 또 하나, 예, 평범한 일반고, 뭐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 아니었고요. 일반고였기 때문에 8등급에서 1등급 올렸어요. 그것도 내신에서만. 수능은 한 3등급까지 오르고 멈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하위권은 예, 부모님께서 이제 과하게 시키고 싶으실지라도 후행 안 됐을 확률 높고요. 현행조차 따라가기 힘든 경우 많기 때문에 후행과 현행에 더 힘써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다수의 학생 그룹에 속하는 중위권. 중위권은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선행이 가능한 그룹, 그리고 선행이 불가능한 그룹. 자,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요. 머리는 아니고요. 예,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성실하냐,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이런 마음 자세요. 그래서 이 부류의 학생들한테는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이 학생의 기본적인 자세,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전교 30등 정도의 학생들, 굉장히 어설픈 이도 저도 아닌 상위권이죠. 자, 이 경우는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공부 방법을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부 방법만 알아도 성적이 수직 상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막 30등에서 전교 1등 팍 찍고 나면요. 공부에 미칩니다. 왜? 방법을 알았는데 그게 먹히니까. 그리고 이런 그룹은 성실하고 열정 있고요. 욕심 있고 뭐 그러면 최상위권 못지않게 선행의 효과를 톡톡히 보는 그룹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데 머리가 좋아서 나는 전교 30등 하는데요. 공부할 생각도 없고요. 게임이 좋고 휴대폰이 좋고요. 이런 학생은 상위권이어도 선행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최상위권 보도록 할게요. 자, 최상위권은 다시 둘로 나뉘어져요. 그냥 이제 부모님들하고 상담해보면 그냥 다 잘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다 하라는 대로 다 쫓아오고 다 잘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말이 절로 나오는 최상위권. 반면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간혹 다 잘하는데 수학만 어려워요. 수학만 좀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수학만 힘들어요. 이런 최상위권도 있어요. 자, 우선 선생님은 다 잘해요 하는 최상위권 얘기부터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가르는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뜻밖에도 강박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거의 대부분의 전교 1등들은 공부에만 강박증이 있습니다. 생활 전반에 강박증이 있으면 그때 병원 가셔야 하고요. 공부에만 강박증 그런 게 있어요. 자, 공부를 할 때 공부할 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 친구들은 상위권 학생들하고 달라요. 뭐 상위권 애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이건 중요하니까 공부해야 해. 저건 딱 보기에도 중요하지 않고 시험 문제로 나오기 힘드니까 패스.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할 거리를 바라봐요. 좀 약간 여우같이 공부하는 스타일. 반면에 최상위권 전교 1등 이 친구들은요. 강박증에 걸린 곰처럼 공부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할 거리를 중요도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다 집어넣습니다. 뭐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패스 뭐 이런 생각 전혀 없고요. 똑같은 개념을 봐도 이 친구들 머릿속은 이렇게 반응해요. 이거 혹시 내가 공부 안 했는데 시험에 나와 틀리면 엄청 속상하겠다. 에이 뭐 그냥 공부해두자. 뭐 이러면서 전 개념을 꾸역꾸역 머릿속에 사소한 것까지 다 집어넣고 있는 스타일. 되게 피곤하게 공부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죠. 얼마나 피곤한지 선생님 되게 잘 알아요. 야옹쌤도 그랬거든요. 야옹상 말고 곰수학했어야 했나? 어쨌든 야옹이는 귀여우니까 예, 모든 게 다 용서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 강박증은요.
전교 1등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종종 발목을 잡기도 하는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이 성격이 과목과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양쌤은 고등학교 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내신 기간 때마다 나를 버리자 뭐 이렇게 써붙여 가면서까지 공부했는지 몰라요. 이 강박증을 가진 학생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어리석은 특성 중 하나가 영어 시험 준비할 때요. 영어 지문을 통째로 다 외워서 시험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얘기 듣고 있는 친구 중에 막 찔리는 친구들 있지 않아요? 이거 내 얘긴데? 예, 맞아요. 자,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진짜 다 외웁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죽어라 외운 것보다 그냥 평소에 하루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범위 지문 소리내서 한 번씩 읽어주는 거, 그게 더 시험이 잘 나오고 시험 점수 잘 나오고 효과도 커요. 가로 넣기 나와도 더 잘 생각나고요. 그러면 왜 그 학생들 그렇게 자기 학대 수준으로 공부하고 있냐? 강박증에서 비롯된 자기 안도감 같은 거예요. 진짜 양날의 검이에요. 통제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도 될 수 있고요. 통제 불가하고 진짜 쓰잘데기 없는 여기저기 다 써먹잖아요. 그건 성적은 잘 나온다 해도 그냥 에너지를 헛짓거리에 쓰고 있는 곰되는 거죠. 문제는 뭐 그렇게 공부해도 돼요. 뭐 성적만 잘 나오면 좀 고생스러울 뿐이지. 근데 문제는요. 이 강박증이 고등수학 선행할 때도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고등수학은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개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전교 1등들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인정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반복학습을 통해서 이제 개념의 완성도도 막 끌어올리고 그렇게 개념 다 채운 후에는 뭐 상급 문제, 심화 문제 뭐 이런 거 풀고 길게 보고 가는 공부가 고등수학입니다. 그런데 이 강박증은요, 상급 문제, 심화 문제 풀 정도 수준까지 오른 학생들에게는 수학의 깊이를 엄청나게 더해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예요. 진짜 최상위권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비밀 병기 같은 거예요. 하지만 처음 고등수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요, 이 통제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양의 개념들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수학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런 강박증 성향의 최상위권 학생 중에는 그 100%를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 찝찝한 느낌 있죠? 이 느낌을 못 이겨서 선생님 이번 수학은 접고 제가 진짜 다음번 이렇게 새로 시작할 때는요 엄청 열심히 할게요 막 이러면서 울면서까지 상담하는 친구들 꼭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해 보여도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자기 성격을 이겨낸다는 거. 사실 이런 강박증이 심한 선생님조차도 아주 어렸을 때 처음 강의 시작했던 그 20대 푸릇푸릇했던 시절에는요 그런 친구 만나면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반에서 제일 잘하는 녀석인데 막 힘들다고 울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막 이러면서 그 친구보다 못하는 다른 친구들도 무더운이 쫓아오는데 와 뭐지? 막 벙 떴어요. 이렇게 뭐지? 제일 잘하는 놈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런데 이게 세월의 힘이라고 계속 그런 친구들을 경험하고 이제 그 친구들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 알고 나니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처도 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너랑 똑같은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일 현명한 건 강박증 때문에 힘들기는 하겠지만 100%를 잡고 가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70만 잡고 가자. 대신 버텨보자. 라는 결단을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해. 지금 못 잡은 100% 다음 수업에는 잡을 수 있어. 하지만 지금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잖아? 그러면 계속 앞부분만 공부하다가 끝날 거야. 쌤은 너한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말을 못 해주겠어. 왜? 아닌 거 아니까. 대신 해줄 수 있는 약속은 하나 있어. 지금 그 찝찝한 기분이 있지? 그거 버티고 한 번만 참아내고 돌자.
그러면 다시 시작할 때는 이게 같은 수학이었어? 이렇게 쉬웠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편하고 쉽게 고등수학을 느끼게 될 거야. 그리고 100%라는 건 말이지. 그때 그런 느낌 속에서 잡아지는 거지. 이렇게 하나도 모르는 정말 백지장 같은 상태에서 막 100을 채워나간다는 거, 이거 전교 1등도 힘들어. 너뿐만 아니라 다 힘든 거야. 첫 번째 수학에서 너가 그렇게 막 갖고 가고 싶었지만 진짜 눈 꼭 감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한 30% 정도 되는 그 내 새끼 같은 개념둥이들 있지? 두 번째 수학에서 알들이 다 챙겨가. 한 마리도 놓치지 말고. 그렇게 되게끔 쌤이 무조건 만들어줄게. 포기하지 말고. 이건 이런 상황은 말이지 네가 이상한 게 아니야. 되게 당연한 거야. 전교 1등 하는 친구들 다 똑같이 겪는 일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해줘요. 제가 왜 지금 이 상담에서 이 얘기를 하는지 혹시 눈치채셨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서도 위의 사례가 자신의 일이 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리 이런 느낌이었어? 이걸 알고 당하면요 훨씬 수월하게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수학에 공포감이 있는 최상위권 얘기해 볼까요?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수능 모의고사 보면 다 1등급인데 수학만 3등급. 생각해보니 간혹이 아니고 선행 안 된 시골 출신 전교 1등들 일반 고등학교 가면 거의 대부분 이런 성적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내신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서 1등급 나오는데 수능이 3등급이 나오는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게 수학의 매력이에요. 잡히고 싶어도 이렇게 잡고 싶어도 잘 안 잡히는 거 매력적이지 않나요? 머리 좋고 노력한다고 누구나 쉽게 성적을 받아내지 못한다는 거.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분명히 1등급으로 가는 확실한 길이 있다는 거. 안 가서 그러죠, 다들. 자, 그리고 되게 드물지만요. 중학생이고 최상위권인데도 수학에서만 자신감이 없고 공포감 느낀다는 친구들 간혹 있어요. 자,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야옹쌤이 만나본 이 학생들은 거의 100% 학생의 수학적인 재능이 부족했던 적은 없어요. 야옹쌤은 상담하면 수학뿐만 아니라 전 과목 성적도 확인해요.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고요. 바로 혹시 이 학생이 수학 성적이 나쁜데 혹시 이런 케이스 아닐까? 뭐 그런 확인 사살 같은 거 물론 그러면서 성적도 파악하면 좋지만 자, 다른 과목이 최상위권인데 수학만 안 된다고요? 사실 상식적으로 그러긴 힘들어요. 이 경우 대부분 현재 가르쳐주고 계신 수학 선생님들하고 궁합이 안 맞아서 그래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수학적 재능이 다른 학생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경우도 있는데 제자를 스승이 감당해내지 못한 거죠. 적어도 이 케이스의 학생들 중 야옹쌤을 믿고 꿋꿋하게 따라와준 경우는 빠르면 6개월 혹은 늦어도 1년 이내에 1등급 찍어요. 선행이 안 된 경우조차도 고1 때 만나면 성적 수습 가능합니다. 고3 때 만나면 그냥 포기하세요. 네. 자, 단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의 기타 과목의 등급이 1등급이고 수학만 3등급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문과 계열 지망이라는 제한 조건 하에서예요. 이과 1등급 그거 피말립니다. 왜? 보통 초등학교 5학년 정도부터 시작된 그 수학 영재들 걔네들이 다 깨차고 가는데 어떻게 수학 하나도 안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하는 학생이 그걸 깨찰 수 있겠어요. 하지만 문과는 상위권이 텅텅 비어 있어요.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가끔 선생님 저 수학 3등급이에요. 그럼 저도 올려줄 수 있지 않아요? 막 이런 친구들 중에 근데 전 과목이 3등급이에요. 이러면 이 경우는 사실 선생님도 힘들어요. 왜? 수학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은 전 과목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위에 얘기했던 다른 과목 다 1등급인데 수학만 안 되는 친구들은요. 야, 너 수학만 할 수 있어? 해볼까? 라고 하면 네! 라고 얘기하고요. 정말 열심히 수학만 해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선행이 안 돼도 되겠습니까? 네. 자, 어쨌든 선생님은 이런 학생들 중에서 전 과목 1등급,
수학만 8등급이었던 학생도 만났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8등급이었던 학생은 6개월 만에 1등급 찍고요. 불수능이었던 정말 어려웠던 수능 수학 시험에서 2개 틀리고 대학 진학했었어요. 사실 야옹쌤이 중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최상위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수학 8등급이었던 그 학생이 선생님 수업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12월 말에 고2 올라가기 직전에 그 친구 온 거 보고 이제 선생님하고 오래 같이 했던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살짝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 제 수학 진짜 못해요. 우리 학교에서요 영어 1등 수학 꼴찌예요. 영어는 경시대회 나가는데요. 수학은 전교 꼴찌예요 꼴찌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되게 특이한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뭐 이랬는데 시각 1시간 듣고는 그 친구가요 선생님 수업을 듣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말해요? 네 열심히 해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신청을 했죠. 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수업을 겨울방학 때 5개 개강하는 거 다 신청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게 쫓아갈 수 있을까요? 뭐 그래서 네? 뭐 이러면서 봤더니 그 학생인 거예요. 이거 뭐지? 뭐 이러면서 되게 의아하게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학생은 하루 종일 수학만 잡고 있어요. 뭐 그래야 될 상황이죠. 다 1등급인데 수학만 8등급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너무 감동적인 거죠. 너무 열심히 하니까. 진짜 수학밖에 안 하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선생님 수업 택했어요? 다른 선생님들 수업도 많은데? 뭐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는 이제 좀 옛날이라서 정석책으로 공부하던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었거든요. 정석책으로 공부하다 보면 항상 뭔가 찝찝하고 답답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는데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항상 야 봐 답지도 이렇게 풀고 있잖아 뭐 이런 답변만 돌아왔대요. 뭔가 아닌 것 같고 근데 막히는데 이거 아닌데 뭐 근데 아무도 안 알려주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수학이 너무 재미가 없더래요. 그런데 그 1시간짜리 시간 수업 문제 중에 바로 그렇게 답답하게 느꼈던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건 잘못된 오류가 있는 풀이야. 이 문제는 이 개념으로 풀면 이런 오류가 생겨. 그래서 그 개념이 아닌 바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풀이야. 풀이가 엉터리인 거야. 답만 맞고 뭐 이러면서 제가 얘기해 주더래요. 그 얘기 듣는데 진짜 막 가슴이 뻥 뚫리는 게 바로 저거였지 막 이런 생각 들면서 이 선생님이다 뭐 이런 생각. 그래서 5과목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엄마 나 이 선생님한테 수학할래 다 끊어줘. 나 이제 수학 할 거야 뭐 이런 느낌. 그리고 3월달 모의고사 2등급 그 다음 모의고사 1등급 계속 쭉 1등급 네뭐 이랬던 학생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수학에 공포감이 있는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선생님 수업 무료 샘플 강의 신청하고 1시간만이라도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특히 고등수학 다른 곳에서 이미 진행 중인 학생이라면 어?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 완전 다른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네. 개념은 이런 거다. 이렇게 진짜 바닥까지 다 잡으면서 올라가면 와 이건 그냥 막 허투루 문제집 사서 막 문제집 풀면서 진도 뺀 학생들하고는 깊이가 다르겠구나 바닥이 다르구나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자만인데 제 위험한 건데 그죠? 겸손하게 놔쳐야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풀이 강사분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뼛속까지 다루는 개념 수학 수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일수록 수학에 자신감이 없는 학생일수록 꼭 무료 강의 시강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많은 학생의 미래를 바꿔왔기 때문에 아주 자신감 있게 이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자, 어떤 학생이 선행해야 할까요? 뭐 이런 질문에 답하다가 얘기가 많이 샜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다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결론 내드릴게요. 선행의 필수 조건은 공부에 대한 열정, 의지, 욕심, 플러스 성실성, 그리고 거기에 살짝 곁들어진 머리. 예. 자, 이 중에서요, 좋은 머리는 없어도 선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좋은 머리밖에 없으면 선행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결론을 여러분께 내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필수적인 선행이요, 내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독일 수도 있습니다. 냉철한 판단하에 선행을 결정하는 현명한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특히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경우 더욱 냉철해지셔야 합니다. 표 하나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초등, 중등, 고등 교육과정에서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들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초등 성적, 엄마의 관심과 애성, 엄마의 성적표를요, 아이의 재능으로 착각하셔서 선행 막 밀어붙이시면 안 됩니다. 네, 냉철히 판단하고 관찰하셔야 돼요. 중등 성적, 머리 제일 중요하죠. 뭐 완전 성실한 전교 1등들도 많지만 간혹 노는 것 같은데 전교 1등하는 부러운 친구들도 있죠? 괜찮아요. 그 친구들의 시대는 중학교 때까지예요. 고등학교는 성실히 준비해온, 그리고 대비해온 여러분을 위한 시대입니다. 선행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공부 머리보다 공부 열정이 더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이 선행이라는 게 선행했더니 성적이 좀 잘 나와주네? 막 서울대나 의예과가 막 눈앞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잡고 싶어 미치죠. 놀려고 그래도 놀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서울대가 바로 코앞에 서 있는데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선행은 이렇게 공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시너지 효과까지 냅니다. 그래서 야옹쌤은 고등수학에 목숨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는 선행이 가능할 것 같아 혹은 힘들겠다 판단하셨으니까, 그럼 선행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신 부모님들을 위해 세 번째 야옹사계 온라인 상담 주제는 선행 언제 시작해야 할까? 라는 화두하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옹사 온라인 상담 3클릭 부탁드립니다. 다시 만나요.